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각본 없이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각본 없이 원고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추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면은 이게 얘기를 못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자, 그 다음에 이 티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손에 만지기가 어려운데 이 티는 손에 만질 수 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관광버스 다 저희가 그 대전해가지고 구경하게 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맡아보고 하라 이거죠. 손에 만질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본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사업입니다. 그것을 제가 더 자세히 ET 사업, ET 사업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저한테 음성에서 농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그때 생명공학연구원, 한국의 생명공학연구원이 있습니다. 미생물 연구원에 제가 미생물 연구에 또 흠뻑 빠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EM이라고 있잖아요. EM, 그 이모션, 그 마이크로 뭐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미생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션이 아니다. 하여튼 영어가 짧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유용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그때 이제 제가 미생물에 심취대에 있어서 뭘 한 적이 있냐면 쑥을 발효시켜서 찜질방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했었어요. 그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광개토 식품을 만났어요. 광개토 식품.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지하수가 부족인데 콩나물을 기르는데 콩나물을 샤워시키고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지하수를 해가지고요. 대전에서 가장 컸던 콩나물 공장이 지하수가 부족이 된 거예요. 뭐 하루에 어마어마한 콩나물을 기르는데 지하수가 부족이니까 콩나물을 기르고 싶어도 못 길러요.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기 대전에서 경상도 넘어가는 그 산이 령이 있는데 거기에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하수를 파는데 엄청난 지하수가 나와가지고 그 콩나물 공장을 그걸로 옮기려는 거예요. 옮기려 했는데 들어오는 게 콩나물 공장이라는 게 있고 동네 사람들이 대모를 했습니다. 지하수 부족했다고 콩나물 공장은 지하수를 완전히 고갈시켜 버리니까 대모를 해가지고 콩나물 공장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갑하니까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콩나물 물을 한 번만 더 얘기해달라. 그러면 콩나물 샤워시킨 것을 한 번 더 재활용하면은 콩나물 양을 2배를 키울 수가 있잖아요. 지하수를 2번만 돌리면. 근데 누구에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 콩나물 한 번 씻으면 얘가 샤워를 하면서 콩나물이 성장할 때 단백질하고 여러 물질을 영양분을 가지고 나와요. 얘를 쌓아두면 바로 바이러스나 미생물이 들어가가지고요 번식을 해요. 걔를 다시 한번 돌리면 그 뿌리가 검해지는 그 병에 걸립니다. 한 번 나온 물을 못 돌려요. 못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수가 그냥 샤워했는데 영양분을 가지고 이게 샤워하면 영양분 그냥 그 균들이 달라붙잖아요. 공기에 떠다니는 균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것 좀 돌리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제가 했어요. 광개토 식품. 그래가지고 이만한 400리터 통을 만들고 거기다가 콩나물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돌려가지고 샤워를 해가지고 쫙 빼고 받아서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썩을 건데 그 썩은 걸 미생물로 세팅을 해버립니다. 유용 미생물로 꽉 채워버리면 미생물은 자라면서 다른 미생물이 못 오도록 자기가 항생제를 뿌려요. 자기네 종족만 먹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항생제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얘를 싹 세팅할 때 뭐냐면 미생물은 빨리 종족을 번식하게 하려면 돼지 감자를 먹이 써요.
그러면 얘네들이 10에 2승, 10에 3승, 막 10배씩 빨리빨리 가요.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이 얼마나 빨리 그냥 성장하는지 속도가 3일에서 5일 사이에 10의 9승까지 합니다. 10의 6승이 100만, 7승이 1000만, 8승이 억, 9승이 10억. 9승이 넘어가면 미생물은 서로 잡아먹어요. 왜? 더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 자기네끼리 잡아먹으면서 10의 9승을 유지합니다. 그게 일시시당 10억 마리가 가면 꽉 차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미생물은 빨리 성장하는데 힘이 빨리 성장하는 게 뭐라고요? 돼지감장. 그래서 김장을 할 때 김장이 아주 잘 익어야 되면 돼지감자 가루물을 살짝 넣으면 미생물이 빨리 성장해가지고 아주 아삭하고 좋은 폐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사업 안 하니까 좀 노하우 다 가르쳐주고 이거 일곱 비밀입니다. 미생물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얘가 힘이 세져야 되잖아요. 적과 싸우려면. 그 힘이 세지려면 항생제 물질 팡팡 뿜어내는 군대 미생물을 만들려면 인삼값이 있습니다. 인삼. 그러면 얘가 힘이 세져요. 그래서 거기 얘를 미생물을 발효시키는데 그 KTNG 있잖아요. KTNG에서 홍삼 짜고 나면 찌꺼지고 버리는 게 있잖아요. 홍삼박을 얻어가지고 홍삼 찌꺼지를 넣고 얘를 발효를 시켰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물을 쫙 쪄준 거예요. 거품이 홍삼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얘가 콩나물이 3일 만에 다 자라거든요. 3일 만에 5일 동안 자랄 거 3일 만에 자라요. 그런데 하나도 안 썩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남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더니 사포닌 함량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콩나물에서. 그래서 인삼 콩나물을 만들어가지고 건양대병원에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대전에 건양대병원에가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저희가 콩나물은 저희가 다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납품을 하려고 이제 이런 걸 실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돼지 똥 냄새 때문에 그냥 치려고 되는 거니까 저한테 음성에서 의뢰가 왔었어요. 돼지 똥 냄새 좀 없애달라 미생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돼지 똥 그 전에는 뭐였냐면 제가 미생물에 소문이 났어요. 왜냐면 생명과학연구원하고 충남대를 제가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미생물로. 아마 제 미생물을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새로운 미생물을 발견했다 해서 미생물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의 미생물, 제가 진 미생물 이름이 있습니다. 뭐 이엠균 뭐 이런 것처럼 바실러스 뭐 이름들이 있잖아요. 제 미생물 이름이 지난해니까 검사를 해봤거든요. 왜냐면 우리 미생물이 pH 1, pH 14, 강산성, 강알칼리에서 다 살아. 100도 이상에서 계속 끓여도 살아. 영화는 미생물 영화에서 다 사니까 영화는 얘가 안 죽어요. 이미 천하무적이야. 천하무적 미생물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완전 뭐 초수퍼 미생물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하여튼 제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한번 빠져들면 이제 막 만들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충남대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구교수님이라고 그냥 미생물에 대해서는 그게 제 미생물이 거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안에. 이제 그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미생물 싸움에 이게. 근데 이제 누가 저한테 옷만 먹으면 건강해지. 옷이라는 옷. 옷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자들한테 좋고 남자들한테 좋아요. 옷이 양기의 눈물, 태양의 눈물이라고 해요. 이 양기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자한테 양기를 먹이면 여성이 남성 되면 어떻게 했냐? 그게 아니라 양기가 들어가면 음기가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강해지는 거예요. 남자는 양기를 먹으면 더 강해지고. 이겁니다. 그래서 생리 여성 그 생리 끝나고 뭐가 온다고요?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줄고 남성 호르몬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여성 호르몬을 채우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더 왜냐면 그렇지 않게 여성 호르몬을 내는 기운이 없는데 여성 호르몬을 채워주니까 내가 이제 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몸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여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할 때 남성 호르몬을 집어넣게 거꾸로 남성 호르몬을 집어넣으면 몸은 밸런스를 맞추는 의지가 강해요. 몸은 밸런스를 맞추니까 여성 호르몬을 내는 게 양성 호르몬이 들어오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을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옷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옷. 근데 이놈 옷은 독이 있어 오르시올. 독이 있어가지고 독을 오르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독을 없애달라고 한 거예요. 독을. 없었을까 안 없었을까요? 없었죠. 독을 미생물로. 오르시올 싹 없어가지고 독이 안 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집에다가 보관했잖아요. 처음에는 막 퍼주고 저였는데 집사람이 몸만 쳐주고 아프면 옷 한 잔을 딱 마시면 몸이 살아나. 그 다음부터 여보 주지 마. 주지 마. 이래가지고요. 보관해. 그런 것도 미생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똥 냄새까지가 내가 못하겠네 해가지고 양은 돼지똥을 퍼가서 온 집이 이제 똥 냄새야 이제. 똥 냄새를 가지고 막 옥상에 건물 사무실 옥상에 가지고 그냥 돼지똥을 없애려고 똥 냄새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돼지똥을 이거를 근데 돼지똥을 미생물 없애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실험실에서 연구할 때는 없어요. 그 다음에 농장에 처음 적용할 때는 없어요. 미생물이 이렇게 왕성합니다. 미생물은 3분의 1번씩 유전자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3분의 1번씩 낳아요. 그래서 계속 똥물에서 다른 미생물이 계속 똥물이 하루에 200통씩 들어가 버려요. 얘네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적당히 살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 돼지똥에 자기 유전자가 변형이 돼가지고 돼지똥 유전자로 바뀌어버려요.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 돼지똥 냄새를 없앴다고 회사 기술이 온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안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점심에 샘플을 가져온 거예요. 그 냄새를 맡았더니 커피향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랬더니 실험용이 아니라 음성에 진짜 하루에 200톤, 150톤이 들어오는 농장에 돼지똥 냄새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냄새 맡아보고 직원을 급파를 했습니다. 진짜 냄새 안 나는지 봐라. 근데 갔다 오더니 냄새 안 난다는 거예요. 대표 좀 빨리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따가 오시는 대표 오셨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씩 욕할 뻔했는데. 자, 그래서 대표님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니까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여쭤봤더니 이거는 미생물 기법이에요. 물론 미생물이 하는 일인데 미생물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을 바꾸는 세라믹 기술이었습니다. 그 세라믹 기술이 그 세라믹 이름이 리바이칼이에요. 리바이칼. 리바이브가 뭐냐면 부활. 부활입니다. 리바이브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리바이브 하셨다. 이제 이런 거예요. 부활. 똥 냄새를 없앴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나쁜 미생물 돼지똥에서 나오는 부패균을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좋은 균으로. 뭐가? 이 리바이칼이. 그래서 리바이브는 부활하다는 뜻입니다. 칸은 징기스칸 왕. 왕. 칸이 KHAN이었어요. 그 제가 몽골에 갔잖아요. 징기스칸의 고장이 몽골에 갔잖아요. 몽골에 가서 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몽골에 있는 유명한 분이
칸에 A 하나만 쓰면 봉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왕, 지방의 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징기스칸 황제는 KHAAN을 쓴다는 거예요. A 두 개.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리바이 칸은 왕인데 A가 두 개입니다. 부활시키는 왕이다. 그래서 이 세라믹 이름이 이 기술 똥냄새를 없애는 이름이 리바이 칸입니다. 부활시키는 미생물들을 좋은 미생물로 바꿔가지고 똥냄새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걸로 만들어내니까 얘는 200톤씩 쏟아지든지 500톤씩 쏟아져 오든지 리바이 칸에 그게 처음에 세팅을 딱 해버리면 얘가 나쁜 미생물을 좋은 미생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거 있잖아요. 친구를 잘 만나면 환경을 좋게 하면 얘네들은 막 바뀌어 미생물들은. 지가 좋은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분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발효를 시켜버려요. 얘가. 지금 이 세라믹을 세계 최초로 개발합니다. 이 리바이 칸을. 아무도 몰라요. 이 기술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전문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하지만 대표님 죽으면 어떻게 제가 솔직히 얘기한 거 있잖아요. 마케팅을 전 세계에 펼치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냐고요. 사고를 당하면. 그래가지고 정말 가까운 배신하지 않는 분한테 이것을 복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상태까지 안전하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됐습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알면 돼. 마케팅하는 사람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는데 목에 칼을 들이밀고 너 이거 얘기하면 살려주고 얘기 안 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이슬람에서 그랬든지 공산당이 북한에서 납치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발설을 안 해야 되잖아요. 모르면 발설하는 거 아니냐. 모르면.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 기술이 너무 뛰어난 기술인데 똥냄새 없애는 기술이 뭐가 대단하겠냐.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농장주가 극단 선택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악취 민원 때문에 자살해 버렸습니다. 바람이 돼지 농장을 조금 기르는 게 아니라 1000마리, 10,000마리 기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면 왼쪽 마을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왼쪽에서 불면 오른쪽 마을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민원들로. 그게 이게 똥이. 근데 이 똥을 버려야 되는데 자원화센터에서는 받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논에다가 버릴 수도 있고 밭에다 버릴 수도 있고 동네에서 받진 않아요. 똥냄새가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이런 건 계속 싸지 얘가. 나는 똥을 지금 처리를 못했는데 얘네들이 그거 사정 봐가지고 안 싸요. 똥을 계속 싸잖아요. 그것도 막 150톤씩 싸 하루에. 150톤씩.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니까 자살해버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막 싸우고 막 민원 싸우고 막 이러다가 자존심 상한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그것도 친했던 친구에서 그냥 막 하고 칼부림 나고 그러니까 자살해버렸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냐면 죽어. 돼지똥이 이렇게 돼지가 길러지고 밑에 한 1m 웅덩이가 있습니다. 탱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똥을 탱크에다가 싸는 거예요. 탱크 싸면 그 탱크 그걸 펌프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버리는 게 되는데 자원화센터에 보내는데 그거 청소하러 갔다가 아모니아 가스가 코를 딱 찌르는 순간에 심장이 멈춰버리고 아모니아 가스로.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죽어버렸어. 나도 사람이 죽었어요. 뉴스에 떴잖아요. 제가 올렸잖아요. 뉴스에. 사람이 죽어요. 아모니아 가스 잘못 맞아서 죽사해버립니다. 죽사해버립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되니까 이게 대한민국 문제 아니라 전 세계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똥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똥, 동물 똥, 가축 똥, 그 다음에 식물 똥. 식물 똥이 뭐예요? 낙엽. 세종시에 보면 세종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호수공원인데 호수공원에서 낙엽 떨어지는 거 우리는 구경 가면서 그게 정치가 있지만 시는 그 낙엽 떨어지는 것 때문에 1년에 100억을 쏟아부어야 돼요. 낙엽을 청소해야죠. 그것을 버리는데 돈 내고 그래야 됩니다. 처리해야 되니까 폐기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낙엽 자연동 때문에 물론 산에는 괜찮은데 도시에 있는 이 낙엽들 이거 처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돈 내고.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폐기물 매립장, 폐기물 우리가 똥만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이 쓰다 남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똥이잖아요. 버려진 플라스틱이든 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든 막 이렇게 막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수도권에 매립지로 쫙 모여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쌓일 거 아니에요. 예? 수도권이면 2천만 명이 맞잖아요. 서울, 경기도 2천만 명이 버린 걸 매립지에다가 이제 쌓을 걸 큰 덩이를 만들고 거기다 쌓는데 세계에서 최고 커. 수도권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최고 큰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사람이 쓰다 남은 거 버린 거 그게 그러면 거기에 뚜껑을 덮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커서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 오는 게 그 온갖 쓰레기를 씻어내는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거기는 모든 매립지는 지하로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막아낸 물 있잖아요. 물. 그 물이 하루에 7,000톤씩 처리를 해야 돼요. 7,000톤 하루에. 이 처리를 미처 못하는 거예요. 미처 못하는 거예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해요? 이게 전 세계예요. 사람이 싼 똥, 동물이 싼 똥, 식물이 싼 똥, 그 다음에 사람이 쓰다 남은 버린 거 이것에 대한 물 처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이 기술로 쓰레기 매립장의 그 물을 바꿔버렸어요. 액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기술입니다. 그냥 똥이 돼지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저지르는 많은 오염물질을 싹 정화하는 기술이 리바이카 기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해요. 중국은 돼지를 몇 마리 키우는 줄 알아요? 중국은 돼지를 4억 마리, 4억 마리를 키워요. 중국이. 전 세계 돼지가 8억 마리가 크고 소는 10억 마리가 크고 있어요. 전 세계. 10억 마리가 방구 한번 끼면 그 방구로 인해서 오염되는 겁니다. 근데 쌍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가축을 길러가지고요. 너무 많이 가축을 길러가지고 그 가축이 쌍똥 때문에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공장 수만 개가 내뿜는 매연보다 이 동물들이 싼 그 똥, 거기서 나오는 아모니아 가스, 메탄 가스 이런 가스들에 대한 오염이 엄청납니다. 그래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하는데 전 세계가 아직 이 똥 냄새를 못 없앴고 똥에서 나오는 그 물을 액비로 비료로 만드는 것을 못 만들었다 이거예요. 저도 못 만들었지만 전 세계가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이거예요. 이 기술이 이런 미생물을 확 바꿔가지고 미생물들이 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생물 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미생물이 먹었고 토해낸다 대사산물 뭐 이랬는데 미생물이 먹는 게 아니라 입이 없어요. 미생물들은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미생물들이 부딪히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미생물들이 돼지똥에서 나온 제목 미생물이 자기네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돼지똥을 이제 부패시켜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얘네가 그렇게 먹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데 이 리바이카는 옆에만 가면 얘네가 일을 다른 일을 해요. 부패하는 일을 안 시키고 얘네가 비비면은 뭐가 나오냐면 끈적끈적한 미끈미끈한 오니를 만들어요. 오니. 오니는 그 점액 같은 거. 얘를 만들어내는데 이 오니 안에
숯보다 더 많은 기공이 있어요. 기공. 구멍들이 많아. 그 얘네가 똥 냄새를 그냥 다 흡착해버리는 겁니다. 흡착해가지고 좋은 거로 확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제 부패하는 미생물들이 역할이 바뀌었잖아요. 왜? 조폭에 쫓아다니는 애들은 해는 짓이 조폭 일을 하는데 얘가 갑자기 착한 애들 교회 성도가 됐어. 그러면 자기도 봉사활동하고 전도회로 다니지 않나요? 그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미생물이. 그러니까 이 리바이칸 옆에만 붙어있으면 얘네가 그다음 못하는 좋은 일을 하는 거, 좋은 일을 발효시키는 일을 하는 거, 부패시키는 일이 발효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돼지똥물이 80% 나옵니다. 200톤이면 160톤의 물이 나오는데 물을 고급진 액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고급진 액비로. 자, 똥 없애는 것도 잘하는 일인데 얘가 그냥 똥을 금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똥이요. 자원화센터에서 1톤을 받을 때 3만 원 받습니다. 1톤을 처리비용으로 받을 때 3만 원 받아요. 그 똥이 마이너스 3만 원이에요. 주인 입장에서는, 가축을 기르는 입장에서는 얘가 돼지가 똥 싸움으로 인해서 톤당 3만 원씩 내야 돼. 톤당 3만 원이라는 얘기는 1kg, 1리터에 1kg에 1톤에 3만 원이면 1kg에 30원이에요. 맞죠? 30원이에요. 얘가 똥 한번 돼지가 하루 종일 싸면은 2kg 싸, 2kg. 2kg니까 금액으로 치면 60원이거든요. 60원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똥을 받는 입장에서는 60원 벌었어. 이제 1kg를 받으면 30원 번 거예요. 근데 요걸 이 미생물한테 야 일을 해라 이렇게 시키면 1kg를 얘네가 일을 해주면 어떤 일이 되냐면 30원어치 버는 게 액비로 바뀌면 3만 원이 돼요. 이게 뭐 한 1리터에 30원이 1000배로 뛰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다는 게 똥이 아니고 금이잖아요. 이걸 누가 만드느냐면 미생물이 만든다니까. 똥을 받을 때는 30원 버는 거예요. 톤당 3만 원이니까 1리터는 30원 번 거예요. 30원 번 거다 액비로 팔면 3만 원 받는 거니까 1000배씩을 만드는 게 누가 해야 되느냐? 리바이칸을 통해서 이 미생물이 해주는 거다. 이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돼지 중국에서 저희가 이제 워너비가 이제 중국을 지출할 거란 말이죠. 4억 마리가 2kg씩 똥을 싸면 8억 킬로의 똥을 싸. 하루에 8억 킬로. 그거를 1000배로 해가지고 액비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뭐 숫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얘기입니다. 뭐 계산은 나중에 하세요. 뭐가 됐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똥이 리바이칸을 만나면 금도 이런 금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데 며칠 걸려? 하루. 미생물들이 하루 만에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를 7일로 간다. 이게 7일 동안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미생물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미생물로 바뀌어요. 똥냄새 없애는 건 하루 만에 없애요. 대단한 겁니다. 이 기술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이걸 잡았잖아요. 네. 자, 이 액비를 하니까 곰치 이파리가 이게 11cm인데 11cm가 19cm를 자랐다. 얘 액비를 뿌리니까 엄청 이파리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깻잎이 12cm인 게 18cm로 커졌다. 얘기입니다. 딸기가 얘를 뿌리기 전에는 이랬는데 뿌린 후에 이렇게 허접했던 딸기가요. 엄청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나는 원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자는 딸기를 10개를 맺어야 돼. 아니 딸기 20개를 맺어야 돼.
유전자는 20개를 몇 개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는. 그런데 이 땅의 흙이 영양분이 부족해요. 환경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얘가 10개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딸기 농부는 얘는 딸기 한 모종은 10개만 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액비를 딱 뿌렸더니 액비가 원래대로 돌린 거예요. 태초의 땅으로 돌려. 영양가가 많은 땅으로. 그랬더니 얘가 20개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입니다.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다산의 복을 가져. 다산. 작물들이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가지고 사과를 했는데요. 네, 아니 중국이다. 중국에서 사과를 하다가 막 빽빽하게 사과나무가 빽빽하게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빽빽하게 열린 거예요. 얘를 뿌렸더니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발빼기 그거잖아요. 우리 행사 때 사과나무에 액비를 뿌렸더니 주렁주렁도 그렇게 많이 주렁주렁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많이 열렸을 거예요. 땡파크게 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다 단맛이 그냥 풍성하고 토실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토실토실하다. 자, 이렇게 만들어요. 곰치 농장도 말고 수단 그리스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골프장에 열었던 게 잔디가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랐다. 잔디가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전라남도에 있는 얘가 뭐냐면 그 간척지에서 이렇게 자풀이 여기 엉성하게 자랐잖아요. 이게 간척지가 염분이 아직 있어가지고 염분토예요. 간척지를 농사를 질 수 있는 서산 간척지처럼 벼농사를 지려면 수십 년이 얘를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뿌려서 죽으면 또 뿌리고 죽으면 또 뿌리면서 얘네들이 얘가 염분 먹고 죽자 이러면서 죽으면 또 찌르 뿌리면 애 염분 먹고 죽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해야 이 염분이 없어져가지고 농사를 짓는 땅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간척지에다가 여기 간척지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액비를 뿌렸어요. 액비를 뿌리고 뒤집었어. 그런 다음에 배추를 심었더니 이렇게 자라더라 이 배추가. 근데 미네랄이 풍성한 배추로 바뀌었어요. 왜? 염분이니까. 바닷물은 대단한 겁니다. 사람의 몸은 92종인가 91종의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다도 똑같이 91종의 미네랄로 바닷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의 미네랄 91종이 비율이 바닷물 비율하고 합성비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바다에서 나왔나 보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미네랄이 어디에 많아요? 바닷물에 많은 건데 그래서 바닷물을 퍼먹을 수 없어. 바닷물을 식물이 빨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식물을 먹었을 때 사람의 몸은 회복될 겁니다. 미네랄이 채워지니까. 저는 이 실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대박이다. 배추가 자라났다는 거 간척지 땅은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3만 평, 100만 평 지금 어느 가 얻으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어요. 어차피 노는 땅이 내가 이걸 농토로 바꿔주겠다니까 20년 나한테 공짜로 줘라 그러면 줄 걸래 아마. 그거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배추를 농사하는데 이 배추가 일반 배추보다 기적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기적. 기적의 배추를 먹으면 내 몸도 기적이 될 거 아니겠어요? 토테미즘. 토테미즘가 말을 좀 토테미즘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소의 연골을 내가 먹으면 내 영물도 좋아진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나랑 유사한 게 생긴 거를 먹으면 내가 그 부위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예, 여자 장군처럼 생긴 그것에 가서 집을 지고 살면 애를 쑥쑥 낳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뭔 상관이냐고. 그거는 자연이 알아서 그렇게 만든 건데 그런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영국에서 배추가 기적적으로 만들어졌으니 그 배추를 먹게 되면은 그 배추를 먹으면 자기 몸이 기적처럼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땅에서 나온 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리고 공짜 땅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전라남도에서만 테스트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내몽골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중국 내몽골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는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 내륙인데. 근데 옛날에 바다였었어. 옛날에. 그래가지고요. 허연 영분토예요. 영분토. 농사를 못 쳐요. 농사를 못 쳐요. 그래서 농사를 못 치니까 점점 땅속에 있던 영분토가 위로 올라와서 허해진 거예요. 그게 중국에 무가 있냐면 15억 무가 있어. 무는 200평을 얘기해요. 우리 마지 15억 마지를 영분토 때문에 농사를 못 쳐. 그렇죠? 근데 내몽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억 마지면 200평 곱하기 200이니까 1000억 평. 1000평이 아니에요. 1000억 평. 1000억 평이 도대체 뭐 숫자로다가 1000억 평 그만두고 예? 1억 평만 해도 이게 1억 평인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새만금 땅 100만 평 가져오려고 하는 것도 쟤는 그때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100만 평을 가지고 수만 있다면 워너비가 부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국은 100만 평, 1000만 평, 5평인데 5평이 아니라 5평에 1000억 평 이거를 워너비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영분토. 그런데 그것에 200평당 1000만 원씩 몽골에서 아니 중국에서 지원금을 해요. 200평당. 그러니까 1000만 원이 5억 번을 받을 수 있어요. 1000억. 자, 그럼 1000억 평이 뭐냐? 한국이 몇 평일까요? 한국 평수. 대한민국 남한 땅이 평수는 몇 평? 대충 찍어보세요. 300억 평입니다. 예, 300억 평. 1000억 평은 남한 땅 3배. 남한 땅 3배를 워너비가 가지고 거기서 사료의 재료를 만든다면. 그래서 그 한림에서 하는 상장 통합. 농장, 공장은 액비 공장, 아니 사료 거기는 사료 공장, 육가공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은 양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은 육가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가공에서 유통 시장을 점령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림이 시작이 상장 통합이에요. 농장과 사료 공장과 육가공 공장과 유통을 장악하겠다. 한 회사 그걸 해버리겠다. 그걸로 적중해가지고요. 지금 사료공장 이름은 다 따로 사료공장 여러 이름이지만 다 할인 거예요. 제주 다 인수해버렸습니다. 그 할인이 사료공장이 얼마나 많으면 아까워. 이 사료의 원재료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배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서 와야 되니까 배값이 엄청나는 거니까 세계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 상선 회사를 사버렸잖아요. 한림이. 지금 그게 뭐냐면 한림에서 이 사료 만드는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림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 공장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상장 통합 때문에. 이거 천억평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농사를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돼지 사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알맹이는 돼지 사료 만들고 그 줄기는 소 사료 만들면 되잖아요. 소 사료 만들면. 지금 이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이따가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한 건지
예, 진짜지. 그러면 뭐예요? 전 세계 영문토를 다 바꿔보시고 전 세계 간척지를 다 바꾸신다. 예. 그럼 여기 얼마나 많은 똥물이 들어가야 되냐? 중국에서는 4억 마리에서 나오는 그 분뇨를 워너비가 장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돼지 위탁 생산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위탁 생산해서 사림이 했던 것처럼 위탁 생산하고 사료는 100% 우리 걸 써라. 이런 것을 그걸 받아서 똥물은 여기다가 뿌려. 예, 여기다 뿌리고. 그럼 거기 똥물 처리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똥물 처리해주니까. 우리는 여기다 뿌려가지고 영부토를 싹 옥토를 바꿔가지고 20년이면 20년, 50년, 50년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는 1000억 평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갑니다. 워너비는. 이 기획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랬는데 얘가요 몽골뿐만이 중국도 있지만 사막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사막화. 그래서 몽골이 78%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사막화는 거 뭐냐면 초원이 갑자기 풀들이 100% 있던 초원이 80%로 바뀌고 50%로 바뀌고 20%로 바뀌면서 사막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막화예요. 그러면 몽골이 땅들이 넓은데 땅들이 그 풀들이 뚜문 나는 거예요. 뚜문 이렇게 옹기종기. 그게 왜 그러냐면 환경 때문이죠. 당연히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데 환경 문제가 만들어낸 거 뭐냐면 땅이 영양분이 사라지고 있어요. 영양 왜 사라지고 있어요? 환경 파괴 때문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양분이니까 이 액비를 쫙 뿌리면 사막화가 되는 게 농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막화가 되면 그 땅에 말하자면 여기는 그 농토고 여기는 이제 사막화라고 하면 이렇게 금이 쫙 커가지고 농토와 초원이가 사막이 되진 않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 가까운 데는 100%, 여기 80%, 여기는 70, 50%, 여기는 30%, 여기는 20% 이렇게 그 과도기에 있는 저 뭐라 그러나 그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딱 끊어지는 않거든. 그렇죠? 몽골 정부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km면 1km 땅을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그 몽골을 가로지르는 그것만큼 1km씩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배제한 분뇨를 몽골 여기다가 뿌리겠다. 1km씩 그냥 몽골 대륙을 가로지르는 땅이 우리 땅이다. 그러면 그 돈은 누구 돈을 다 할까요? 워너비 돈이다? 이건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유엔 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화를 막는 일을 하잖아요. 유엔 돈 받아. 미국 돈 받아.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돈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나무를 심어야 탄소 배출권하고 맞바꿀 수 있잖아요. 나무 심는데 여기를 초원으로 만들고 밭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이들이 돈을 낸 걸 갖다가 이들 돈 가지고 1000평을 만들어주면 1000평 탄소 배출권. 기업이 그거를 받기 위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몽골 사막화에다가 워너비한테 돈을 투자한다니까요. 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 예? 이 액비의 파워는 세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몽골에 갔다가 몽골에 뭐 때문에 갔죠? 몽골 방목을 이제는 축사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가 주장하고 온 거예요. 몽골 가서. 예? 방목은 이제 안 된다. 몽골. 축사 방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고 왔는데 와서 토요일날 중국에서 이걸 테스트한 중국 지사장이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열린 거예요. 머리가 열린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똥냄새되는 게 아니네. 이 액비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재선충을 다 잡아볼 수 있는 소나무 재선충. 그러면 우리가 이 액비를 산림청하고 쪼개내면 액비를 그냥 쫙 살다 뿌리면 재선충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이것을 전 세계로 거쳐낸다. 전 세계는 뭐냐? 소나무 없는 데는 더운 나라는 뭐냐? 인터넷을 보세요. 바나나가 전멸 지경이 있습니다. 지금 바나나 해충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바나나